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1월 20일 일요일입니다. 오전 12시 56분. 자, 코스피 200 지수 보겠습니다. 야간 선물은 0.6 상승해서 318.05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도 0.6만큼만 더 할게요. 월봉은 계속 상단선 위에 있고, 이제 시간이 많이 안 남았으니까 이대로 이제 다음 달이 되면 매수가가 어딨냐? 매수가 여기 있어요. 매수가가 298.29에 있습니다. 이 말은 이번 달 저가 지킬 생각 없는 거예요. 하단선이 이번 달 저가를 지킬 생각이 없다. 문제는 상단선도 이번 달 고가를 지킬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월봉을 이용해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둘 다 쉽지 않아요. 단 월봉의 매도가와 월봉의 매수가가 제공하는 가격은 실질적으로 거래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둘 다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더 올라서 하단선이 올라가든가 아니면 더 내려서 상단선을 끌어내리든가, 둘 중에 하나의 흐름이 필요한데 지금 상태면 매도자, 매수자 둘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특히 월봉은, 그러니까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더 작은 봉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데 월봉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주봉으로 가서 0.6을 올려보겠습니다. 72가 되겠죠? 317.72. 자, 이렇게 돼요.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하단선이에요. 하단선. 여기도 하단선.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상단선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격불변 20입니다. 플러스, 여기는 P3, 여기는 T4, 여기는 T5예요. 만약에 종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여기 종가를 넘는 거죠. 여기 종가를 넘어야 돼요. 왜냐면 종가가 최고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하방이면 종가를 상승시키면 안 돼요. 하방으로 갈 거면 그냥 종가를 내려야 됩니다. 종가를 내려야 되고, 반대로 만약 이제 하락한다 그러면 요 상단선 P3 위에서 이격불변 20, 요 공간이 아마 매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일 거고요. 여기 T5 하단선 아래에서 끝나면 하락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종가가 상승하면 이번 주 말고 지난주 종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다. 반대로 이제 하락을 한다 그러면 T5 하단선까지 내려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라. 그래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T4와 T5 요 가격을 고려하시고요. 매도는 P3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고가를 넘지 않으면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가를 넘지 않으면. 지금 상태에서 수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메모장을 하나 열고 자, 주봉, 월봉은 매도가 위에 있으니까 큰 의미 없죠. 자, 매수가 얼마? T4는 315.52, 315.52. 요게 1차요. 그 다음에 2차는 T5니까 312.91입니다. 이게 매수자가 검토해야 될 지수 위치입니다.
매도가는 P3이니까 319.57. 319.57이고, 예, 그 다음에 이격볼벤 20 상단선. 네, 요 값이 T20이거든요. 320.99. 그래서 저는 이 정도 가격이 적당할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매도를 한다 그러면 320.99 위를 노려보시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가는 무조건 하락해야 돼요. 매도를 유지하려면 종가는 하락해야 된다. 결국에는 종가가 하락한다는 이야기는 하단선을 누르고 끝나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일봉은 이렇게 끝나면, 예, 특이사항 없습니다. 위에 뭐 바로 상단선이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것 같냐면, 저는 이 저가도 안 깨고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이 저가도 깨지 않고 그냥 끌어올리지 않을까. 예. 그리고 화요일날 내릴 것 같아요. 화요일날. 월요일날 끌어올리고 화요일날 살짝 내렸다가 수요일날 내리는, 지금은 제 머릿속에 있는 시나리오는 딱 그것만 보여요. 월요일날 뜬금없이 올린다. 응? 월요일날 뜬금없이 올리고 화요일날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이제 십자봉 정도를 그리고 수요일날 개파락하는 그런 형태의 흐름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봉을 그렸을 때 가끔 그렇게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봉을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목요일입니다. 예, 목요일날 하락하느냐 상승하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날 모든 게 또 결판 나는 거죠. 일단 지금은 하락의 흐름이 우위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락의 흐름이 우위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하락하기 좋은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지 하락한다라는 걸 뜻하진 않아요. 하락의 시점은 생각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을 보고 공격적인 매도를 가져가는 건 아니지 않냐. 네, 오히려 주봉의 320.99 여기까지는 충분히 끌어올린 다음에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더 좋아 보인다는 거죠. 고가가 320.70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넘을 거라는 거죠. 저는 이걸 넘어야 오히려 매도하기에 더 유리한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내리면 주봉의 하단선으로 빨리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목요일이 됐을 때 반대로 상승을 해야 되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안 내리고, 예, 버티다가 목요일날 내리는 게 오히려 하락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민을 하자면 나스닥 지수에서, 예, 상승할 수 있는 날, 딱 좋은 날이 수요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내리려면 수요일날 내려야 되고, 수요일의 하락은 국장으로 따지면 목요일날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예, 차라리 위에서 맴돌다가 그때 내려주는 게 전체적인 시나리오 봤을 때도 더 나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까지 외국인이 이제 선물을 정리해 주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네. 선물을 정리해야 내려가니까. 아직도 선물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내려갈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보다는, 주봉을 핸들링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현재 상태에서 주봉이 내려가기 좋은 구조를 만들려면, 결과적으로 320.99까지는 한번 올라주는 게 모양새로 봤을 때는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320.99가 결국 321이고 322. 몇이었죠? 8이었나요? 6이었나요? 거기가 일목균형표, 월봉에서 일목균형표 전환선 9니까
거기서 더 오른다고 해도 그 정도 위치에서는 본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실 거면 그 자리 320.99라는 그 수치 앞뒤로 고려를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에 오면 이제 다음 주에도 고버스를 한 번 더 노려보겠습니다. 자, 선물 뭐 월봉 똑같죠. 지금의 환경은 큰 차이가 없다. 하단선 방어도 안 되거니와 선물은 12월 달에 끝나요. 그러니까 특별한 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거래량을 잘 보시면 거래량이 공중에 떠 있어요. 거래량 공중에 떠 있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건 만약에 현물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차월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차월물이 지금 봉이 몇 개 안 만들어져서 이게 차월물이 당월물이 됐을 때 이게 차트가 좀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당월물이 되기까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의 거래량의 형태로만 보면 당월물도 그렇게 썩 좋은 모양새는 아니거든요. 거래량이 메뉴에 있잖아요. 그건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상승으로는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움직이면 매트릭스가 엉망이 돼요.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건 매트릭스가 0구간이 쌓이는 것도 아니고 1구간이 쌓이는 것도 아니고 지그재그로 쌓이게 돼요. 지그재그로. 그러면 보시면 쌓이는 게 눈에 보이시겠지만 한쪽이 유리한 방향이 아니라 양쪽 다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건 제 기준에는 뚜렷한 방향성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위에 있는 상태에서 지그재그로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향후로 봤을 때는 바닥을 만드는데 그다지 유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이면 문제가 없어요. 지금이 바닥이면 이제 상반기 내내 오를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사실 내년 상반기, 올해는 끝났고 그럼 이제 내년 상반기 내내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한번 무너지잖아요. 한번 무너지면 이게 무너지면서 이미 전봉에서 막 상승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10개월 뒤, 지금이 11월이니까 내년 9월, 그때가 안 좋아지는 거죠. 내년 8월, 9월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이렇게 그리면 내년 8, 9월이 안 좋아지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분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그래서 저는 이번 달이 어떻게 끝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흐름은 이게 바닥이면 사실 문제가 없지만 이게 바닥이 아닌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내년도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건 아닐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18.05죠. 318.05인데 뭐 동일하니까 여기서 수치만 읽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선물, 주봉, 매수가. 매수가는 1차가 T4니까 15.95랑 13.45. 1차 매수 215.95. 그죠? 2차 매수 313.95 맞나요? 9545. 이 수치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매도가는 P3이니까 320.20입니다. 그 다음에 이격볼벤 20 상단선의 위치는 T20 상단이니까 321.96입니다.
됐죠? 예,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일봉은 뭐 없다. 예, 일봉은 사실 이건 내리려고 만든 차트이기 때문에 예. 이건 솔직히 이건 내려야 돼요. 예, 이렇게 그리면 이건 내리겠다고 결정한 거야. 예. 근데 오를 거라는 거죠. 왜? 그냥 내리면 주봉의 하단선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올라주는 게 더 나아요. 저가 안 깨고, 저가를 안 깨고 미리 올라. 아니면 저가만 살짝 깨고 올라. 그러면 더 좋죠. 저가만 깨고 하단선을 안 찍고 오르는 건 진짜 베스트예요. 그러면 일단 아래로는 내려가겠다고 결정을 했지만 주봉의 매도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거라는 신호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금요일에 저가를 일단 깬다. 네? 금요일에 일단 저가는 깨고 더 이상 안 내리고 감아 올린다. 감아 올려서 어디까지 간다? 321.96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로 방패들이 만들어지죠. 주봉 상단선, 주봉 이격 볼벤 20 상단선, 월봉의 전환선 9. 그런 수치들을 이용해서 하방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다음 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